지난번 여가부 장관께서는 답을 못 하시던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하고 박음순 전 서울시장 사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강제추행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그러니까 하지.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격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부분은 조사 안 한다면서요?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제발 홍길동 경찰은 하지 맙시다. 아버지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 울주군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 18군데를 선포를 하셨죠. 예.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민간 피해가 완전히 보상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보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많이 받는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좀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예. 하고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아마 해안부 자체에서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런 제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안 된 지역도 복구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해안부에서 풍수의 보험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풍수의 사업에 대한 결산 자료를 보면 계속 3년 동안 이 연도별 가입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2019년도에 보면 78.8% 정도밖에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 비 피해가 많은 지역 그리고 풍수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걸 단체로 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은 게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되겠느냐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그것도 바랍니다.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예. 조항희 사무총장님, 선관위 예, 내년 4월 7일 날 서울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두 군데 합쳐서 800억이 좀 넘는 838억으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선거도 치러야 하고 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했을 경우에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언론에서도 봤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 후보자 책임을 정당에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기 책임 원칙이라든가 또 결국 그것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자기 당에서 예, 그 후보자를 잘못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가 또 정당의 어떤 보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또 반대로 또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페널티를 먹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언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의견을 선관위 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그 박저 의원님의 오전 질의에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집회 관련해 경력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 한 7천 9천 명이라던데 전에는 차장께서 그거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대상 경찰관이 같이 간접 접촉한 경찰관 한 1,400명까지 포함하면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때 집회가 큰 집회가 몇 개 있었죠? 보수단체 집회, 민노총 집회 여러 개 있었죠. 그죠? 집회가 허용된 것은 2군데입니다. 근데 인파만파하고 그리고 또 민노총 집회도 했었죠. 민노총 집회도 당초에 신고된 장소에는 경찰이 선점했기 때문에 못하고 고심각 쪽으로 갔죠. 종각 일가 정도의 그래서 그 진단을 한 7,000명, 9,000명 경력 중에는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도 있는 거죠.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들은 전부 진단을 하는데 그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청장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놓고는 보수단체에 있는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상 자가격리해라 진단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 예. 지난번 여가부 장관께서는 답을 못 하시던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하고 박음순 전 서울시장 사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상으로 강제추행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그러니까 하지. 권력형 청장님 생각에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 서울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격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부분은 조사 안 한다면서요? 그 방조보물이라든지 다른 유타 피해자 조사 등을 볼 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제발 홍길동 경찰은 하지 맙시다. 그 아버지라 해야죠. 이게 권력형 성범죄 아닙니까? 왜 그걸 이야기를 못 합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단서를 가지고. 그러면 수사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성범죄다. 좋다.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권력형 뺍시다. 그럼.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종각 사거리에서 민노총이 15시부터 집회를 했지만은 거기서 바로 해산을 한 상태고 저희 경찰은 그쪽에 대비하던 경찰관도 또 나중에 기존의 광화문 집회에도 동원됐기 때문에 그날 동원된 모든 그 경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모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하라든지 진단을 하라고 강요를 해야죠. 저는 이야기 안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